안녕하세요. 우리가 맨날 쓰는 클라우드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건 정말 일상이 됐죠? 근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은요,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이 아주 쉬운 비유 하나로 클라우드의 핵심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클라우드에 사진 올리고 문서 저장하고 할 때 말이에요. 내 데이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클라우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싹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 답을 찾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테넌시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이 개념 하나만 딱 잡고 가면 클라우드가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나눠 쓰는지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테넌시, 이게 뭐냐면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의 큰 공간을 어떻게 나눠 쓸까?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컴퓨터 자원 하나를 여러 고객, 우리가 세입자라고 부를 텐데요. 이 세입자들이 어떻게 나눠 쓸지 정하는 규칙 같은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저희의 재미있는 부동산 비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델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클라우드를요, 하나의 거대한 아파트 건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백, 수천 세대가 같이 사는 그런 아파트요. 바로 이 모델이 멀티 테넌시라고 불리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현실 세계의 아파트 건물이 클라우드 세계에서는 멀티 테넌트 구조가 되는 거죠. 정말 수많은 입주민, 즉 사용자들이 하나의 큰 건물을 함께 나눠 쓰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파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입주민이 건물의 기초라든지 배관, 엘리베이터 같은 핵심 시설은 다 같이 쓰잖아요. 그쵸? 하지만 내 집, 우리 집은 완전히 독립되고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건물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가 직접 고치나요? 아니죠. 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잖아요. 멀티테넌시 클라우드가 정말 딱 이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아파트에 살 때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옆집과의 벽을 허무는 것처럼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순 없죠. 멀티테넌시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꾸미고 설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시스템의 근본적인 뼈대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쓸까요? 정답은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 여러 사람이 자원을 함께 나눴으니까 당연히 고객 한 명 한 명이 부담하는 비용은 확 줄어들겠죠. 집을 통째로 사는 것보다 아파트를 새들어 사는 게 훨씬 저렴한 것과 완전히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만약에 나는 이 표준화된 아파트로는 만족 못하겠다, 뭔가 좀 특별한 게 필요하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바로 단독주택 같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를 오직 나만을 위한 전용 단독주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게 바로 아파트 모델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싱글 테넌시 모델입니다. 싱글 테넌시의 핵심 원칙은요, 정말 간단 명료합니다. 한 명의 고객, 그리고 그 고객만을 위한 전용 인프라. 끝이에요. 다른 사람과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독점적인 환경인 거죠. 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내 마음대로 집 구조도 바꾸고 증축도 하고 정원도 꾸미고 모든 걸 내 뜻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싱글 테넌시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객에게 완벽한 자유와 제어 권한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집을 지을 땅이라든지 전기나 수도 같은 기본적인 공공시설은 여전히 클라우드 회사가 다 관리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편하죠. 그러니까 고객은 마치 주택 소유주처럼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통제하면서도 인프라 관리 같은 골치 아픈 일은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그냥 맡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격이죠.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이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유가요,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파트를 선택하느냐, 단독주택을 선택하느냐, 이 문제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한번 표를 보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아파트 방식, 즉 멀티 테넌트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맞춤 설정은 인테리어 수준으로 제한돼요. 반면에 단독주택 방식인 싱글 테넌트는 비용은 더 들지만 구조 변경까지 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죠. 결국 이건 비용과 통제권 사이의 저울질인 셈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면 당연히 저렴한 아파트가 좋겠죠. 하지만 개인정보나 보안이 정말 중요한 금융기관이라면요, 당연히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단독주택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클라우드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단독주택에 살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집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거대한 동네와 같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짜로 쓰는 수많은 앱들 있잖아요. 과연 그 앱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비용 효율적인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아주 값비싼 단독주택일까요? 아마 답은 뻔하겠죠? 오늘 배운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서비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